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던 관광지와 주민복지시설들이 서서히 재개장하고 있지만 고성군의 안보관광지는 아직 사정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폐장 기간이 길어져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전망대를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재진검문소 인근에 전망대 폐쇄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이 코로나19 여파로 2월 25일부터 문을 닫았고 평화 둘레길도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면서 관광시설과 도서관, 체육관 등은 순차적으로 개방되고 있지만 안보 관광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통선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지역 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행 제한을 시켜놔서 민통선을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어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고성의 안보 관광이 석 달 가까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통일전망대 운영 중단으로 지난해보다 17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고 입장권과 소비 감소 등 추산 피해액이 48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 상황 등을 알리며 재개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책임의 주체, 이런저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계속 이게 늦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본다면 꼭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편 고성군과 철원군, 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20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조만간 초중고등학생들에게 5만 원가량의 식재료 꾸러미가 지원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3월과 4월 남은 급식 예산으로 마련이 된 건데 식재료 꾸러미는 농산물이 출하되는 6월부터 7월 초 사이에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을 했지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결국 3월과 4월에 썼어야 할 2달치 식분비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 예산은 92억 원. 학교 급식 식품비를 분담해온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18개 시군은 이 돈으로 식재료 꾸러미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한 명당 5만 원 수준. 그럼 꾸러미는 어떻게 구성되고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꾸러미에는 쌀과 채소 등 강원도산 농산물과 참기름과 고춧가루 같은 가공품이 담길 예정입니다. 식재료 꾸러미는 6월부터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달됩니다. 다만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꾸러미에 담을 품목을 시군 자율로 정했지만 신선 농산물 출하 시기가 늦어져 고민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같은 꾸러미를 보내는 문제와 농촌 가구에 농산물을 보내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시기도 좀 조율하고 품목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서로 좀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우리 주변에서도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무작위 채팅을 비롯한 온라인 속 유해 환경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이 자발적인 유해물 감시에 나섰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무작위 채팅. 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여성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확인하고 성매매를 의미하는 만남에는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입 절차도 없는 이른바 랜덤 채팅 속 흔한 풍경입니다. 채팅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나 지금까지도 이제 친구들 아니면 제 또래들이 성매매나 돈이 오고 가는 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음란물과 성매매, 불법 도박 등 온라인 청소년 유해 환경은 트위터를 비롯한 SNS는 물론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서울에 이어 원주에서도 첫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접속 차단을 유도하는 게 핵심 활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매매, 또 알선, 또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또 감시하여 이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주요 창구로 랜덤 채팅을 지목합니다. 채팅에 들어온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거나 친밀감을 높여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다음 이를 유포하겠다며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요구하는 성착취 악순환의 시작점이 랜덤 채팅이라는 겁니다. 채팅과 같은 그러한 매체에서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강원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모니터링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최대 400명까지 확대하겠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부터 은행과 주민센터에서도 정부 긴급 재난금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은행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부제 방식이 적용되고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챙겨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대출인 소상공인 2차 대출 접수도 오늘부터 은행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오늘부터 131개 교과목에 대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대는 실험이나 실습, 실기 등 대면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일부 교과목에 대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강생이 많은 교과목은 분반을 통해 강의실 거리 두기를 실천할 예정입니다. 강원대는 지난달 20일 올해 1학기 전체를 재택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각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 14,000여 대를 통합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로써 광역 단위 영상 정보가 연계돼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확인해 각종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 통합 지원에는 문제 차량 검색과 산불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무부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도 연계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강원도가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시작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취업자 수는 2월부터 감소하면서 청년 고용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올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1,400명을 추가 모집해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장직을 박탈당한 뒤 7개월째 군의회 결근을 하고 있는 윤길로 전 영월군 의장이 이달도 등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의장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는 제266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에 앞서 휴가를 의미하는 청가를 영월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내일로 예정된 불신임 의결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직을 잃은 윤 전 의장은 이달에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성군이 산나물 제철을 맞아 지역 산나물 4종 세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정성군은 매년 5월 초 개최하던 정선 곤들의 산나물 축제가 취소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정선 농협과 함께 산나물 4종 꾸러미를 만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그리고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산나물 4종 세트엔 더덕이나 곤드레, 곰취, 두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가보다 14%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더덕구이용 양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철원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과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철원 지역에 복무하는 군장병이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해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결제를 하면 30% 상당의 금액을 철원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철원군은 최근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어 상인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지역의 많은 업소가 군장병 우대업소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문을 닫은 박수근 미술관이 박수근 화백 작고 55주기 특별 전시회를 마련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 전시회는 나무와 두 여인, 박수근, 박완서, 황종예라는 주제로 박수근 작가의 대표 작품인 나무와 두 여인이 일반인에게 소개됩니다. 또 지난해 박수근 미술상 제4회 수상자인 박미화 작가의 작품 3개를 총망라한 회화와 설치, 영상 등 187점을 선보이는 개인점도 함께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2015년부터 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마리 가운데 9마리가 1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1등급 이상 출현율은 전국 평균 78.24%, 강원도 평균 87.3%였고 양양군은 94.29%로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도 출하 성적 대비 5.2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 등급 이상 출현율도 강원도 평균 59.7%보다 높은 74.7%로 나타났습니다. 화천군이 호국의 달 6월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올해 1억 원을 투입해 화천보훈회관 리모델링에 나서고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을 기준해서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라면 화천 전입 신고와 동시에 매월 수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